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그대 아픈 점수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친구들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원탑쌤 본다 말해요. 그대여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1등급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점수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공부합시다. 원탑생과 함께 하리라 말해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국어 1등급으로 이끌 국어의 원탑쌤입니다. 자, 원탑쌤 아시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은 원탑쌤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원탑쌤 대치동 강사고요. 자, 개인 교습 그리고 학원 강의까지 해서 경력이 한 11년 정도 됩니다. 지금 최근 원탑쌤이 5개년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자, A형, B형, 고2 문제까지 최근 5개년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의 모든 분석을 끝냈습니다. 자, 원탑쌤이 지난 2년 동안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이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약 최근 5개년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 약 1,500여 문제를 각 문제별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학생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각 문제별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모든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분석을 국어의 비법에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원탑쌤이 여러분에게 인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원탑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정답 찾는 방법을 원탑쌤이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그 국어를 학생들이 대부분 사고력에 의해서 어렸을 때 책을 읽거나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거나 혹은 논술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은 사고력이 높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국어 성적이 잘 나오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아무리 국어를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원탑쌤한테 개인 교습이나 이렇게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원탑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과연 사고력이 낮은 학생들을 그렇게 빠르게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느냐? 원탑쌤이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사고력을 그렇게 빠르게 사고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미 갈려진 사고력을 나이 들어가지고 수능 앞두고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사고력을 올리기가 쉬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해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탑쌤이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학생들을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자, 그것을 원탑쌤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뭘 얻었습니까? 단어입니다. 원탑쌤이 이제 수능하고 모의고사 1,500여 문제를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 출제자들은 문제를 이제 답을 찾는 그 형태를 학생들의 사고력에 기초해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문제 출제자들의 그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정답을 사고력을 요해 가지고 문제를 찾게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수능이라는 거는 확실한 정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학생은 이 문제가 이 말이 맞고
B라는 학생은 같은 답을 봐도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말이 맞고 틀리고 이런 거를 A라는 학생 편을 들어주려면은 그냥 이 학생이 사고력이 높으니까 이 답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확실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그 확실한 근거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원탑쌤이 이거를 연구해 봤더니 문제 출제자 위원들은 이 확실한 근거를 정답, 단어에서 가지고 온다. 자, 본문이나 보기의 중심 단어에서 답과 단어가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학생들은 단어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게끔 원탑쌤이 만들어줄 겁니다. 자, 원탑쌤한테 이제 개인 교습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원탑쌤이 개인 교습 올린 이제 성적 올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단어에 근거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더니 지도를 했더니 2, 3개월 안에 학생들이 1, 2등급 4, 5등급 받던 학생들이 단 3개월 안에 1, 2등급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사고력의 기조에서 문제를 풀게끔 만든 게 아니라 원탑쌤이 단어가 있고 없고 단어의 숨은 그림 찾기, 숨은 단어 찾기 여기에 근거해서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탑쌤 말만 듣고 빠르게 방법을 바꾼다면 빠르게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사고력의 기조에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단어의 있고 없고를 찾음으로써 단어의 기조에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각 파트별로 알아두어야 할 중요 어휘는 있습니다. 비약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역설, 반어, 심상, 청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 이런 류의 국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중요 어휘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 어휘들 각 파트별로 원탑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비법에. 자, 원탑쌤 강의를 들으면은 모든 파트별로 중요 어휘들을 원탑쌤이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어휘가 본문에서 무엇을 찾으라고 요구를 하는 건지 원탑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탑쌤 강의만 잘 듣고 국어의 비법 교재를 보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도 원탑쌤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쓰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고쳐쓰기 문제라든지 그리고 개요 수정 보완하는 문제, 그래프 문제 이런 문제들 각 파트별로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가장 빠르게 각 파트의 유형별 문제들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 원탑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자 학생들이 빠르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원탑쌤이 일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의 비법 원탑쌤이 만든 국어의 비법 교재가 필요한 학생이라든지 혹은 원탑쌤 강의를 듣고 궁금증이 생겼다. 난 너무 궁금하다. 궁금한 그 강의 질문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 고민 많이 하죠. 이렇게 국어 상담, 국어 방법 이런 것이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원탑쌤의 나머지 강의를 좀 빠르게 듣고 싶다. 나는 공부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나머지 강의를 원탑쌤 강의를 좀 빠르게 듣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원탑 프로젝트라고 지금 원탑쌤이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원탑 프로젝트. 자,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은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많지만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은 원탑쌤이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무료로 원탑쌤 강의라든지 혹은 상담이라든지 혹은 원탑쌤 국어의 비법 교재라든지 무료로 이렇게 원탑쌤이 학생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이 너무 어려운데 나는 너무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원탑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자, 원탑쌤이 이제 앞에 처음에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원탑쌤이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학생실에 조금 더 원탑쌤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래를 개작해서 이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자, 모든 강의에 이렇게 원탑쌤 노래가 올라올 텐데 자,
이렇게 학생들이 좀 중간에 창의력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원탑쌤한테 맞게끔 개작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원탑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예, 그 중에서 원탑쌤이 보고 이 학생은 노래 개작 정말 잘했다, 이런 학생들은 원탑쌤이 무료로 국어의 비법 교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창의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개작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원탑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뭐 국어입법 교재가 필요한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질문이 있는 학생 혹은 원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원탑쌤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네이버.스터디원탑, 예, 카페 네이버.스터디원탑, 여기에 가입해 주셔서 예, 남기시면 되고요. 혹은 카카오톡, 예, 요즘 학생들 카톡 많이 하죠. 예, 물론 이제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예, 스마트폰을 예, 일반 투지폰으로 많이 바꿨을 거예요. 예, 그런 학생들은 뭐 스터디 원탑 카페에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예, 아직도 이런 학생들은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 스카이 323232 원탑쌤 아이디 하늘 스카이 323232 예, 친구 추가해 주셔서 원탑쌤한테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의 비법, 원탑쌤이 만든 이 국어의 비법 교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예, 만들어져 있느냐, 예, 국어의 비법 구성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 자, 문제풀이 비법. 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푼다? 단어에 근거해서 푼다. 자, 문제풀이 비법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예, 국어에서 정말 중요한 이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빠르게 풀 수 있느냐. 자, 이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예, 국어의 비법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한자성어랑 맞춤법 문제는 지금 수능에서 한두 문제씩 나와요. 자, 한자성어 맞춤법 알아두어야 할,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한자성어 맞춤법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고전 시 파트라든지 고전 산문 파트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알고 있어야 될 그 해석할 때 큰 도움이 될 고전 어휘, 예, 고전 어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학생들이 뭐 간과라든지 혹은 성찰, 자조, 반성, 뭐 아니면 재고, 예, 지향, 지양, 이런 단어들, 예,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수능 필수 어휘, 자, 수능 필수 어휘,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수능 어휘들, 예, 이 단어들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비법 교재에 예,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할 수능 어휘들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사전적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 자, 한 두 문제 정도 나오죠. 사전적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도 원탁쌤이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별로 보자면은 쓰기 파트 중요 어휘라든지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어법 파트 같은 경우는 원탑쌤이 즉 모의고사 5개년 모든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법 파트에서 지금 나오는 핵심 개념들, 이제까지 나왔던 핵심 개념들 모두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원탑쌤의 그 국어의 비법 어법 파트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 어법만 알고 있어도 예, 수능 모의고사 모든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어법 파트는 어법 파트. 그리고 비문학 파트는 학생들이 비문학을 많이 어려워해요. 예, 사고력이 약한 학생들은 비문학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탑쌤은 사고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비문학 파트 원탑쌤이 만든 5단계 정리법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지문이 나와도 예, 그 지문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탑쌤이 5단계 정리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게끔 5단계 정리법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원탑쌤이 비문학 파트를 이제 진도를 나갈 때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지문이 나와도 학생들이 풀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단계 정리법에 근거하여 자, 단어를 찾는 겁니다. 5단계 정리법에 의거하여 맞는 단어와 그리고 반대 단어 반대와 단어 근거 이 두 가지만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비문학 파트에서 원탑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산문, 예, 문학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시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문학을 잘 몰라서 그죠? 문학을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학생들이 문학작품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문학작품을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문학작품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학 파트에서 문제 출제자들이 주로 내는 필수 어휘라든지 예, 단어들이 있어요.
예, 뭐 문학 파트의 비유, 상징, 음보, 감각, 정서, 심상, 자연물, 대꾸, 전환, 반전, 변화, 의지, 희망, 성찰, 자조, 반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 단어들이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 왜 이 시는 이 단어들이 맞고 이 시는 이 단어들이 안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출제 이원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앞으로 이 문학 파트를 볼 때 이제 원탑쌤이 모든 그 문학 파트 문제들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중심 단어들을 위주로 원탑쌤과 함께 문학 파트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예, 시를 안 읽고도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원탑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 문제풀이 비법. 자, 아까 원탑생이 말을 했지만은 문제 출제자는 문제 내는 근거를 단어에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어는 단어가 있고 없고, 예,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단어가 반대되느냐,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국어는. 야,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국어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단어 근거 있는 것. 자, 단어 근거는 같은 단어나 비슷한 뜻의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단어 근거는 같은 단어 혹은 비슷한 뜻의 단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근거가 없거나 혹은 단어가 반대되는 경우. 자, 여기에 의존해서만 문제를 푸시면 국어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사고력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예,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원탑생과 함께 단어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원탑생과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원탑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능 국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문제를 풀으면은 예,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45문제, 예, 수능 45문제를 80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예, 학생들은 이 수능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국어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보면은 문제점을 원탑쌤이 체크를 해보니까 시간이 다 부족했어요. 예, 그리고 평소 모의고사를 칠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맞았는데 수능 때는 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의고사랑 다르게 수능은 긴장도 물론 학생들이 많이 하지만은 자, 수능은 문제가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을 봐도 알겠지만은 자, 9월, 10월 모의고사는 1등급 커트라인이 거의 98, 100 이 정도였는데 수능 때는 1등급 커트라인이 92로 떨어집니다. 예, 왜 그럴까요?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수능은 모의고사랑 다르게 1등급 학생들도 수능은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예, 그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문제도 뭐 맞추고 틀리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쉬운 문제, 세네 문제를 찍게 됩니다. 평소랑 다르게. 평소 시간 패턴하고 다르게 예, 시간이 급박하게 흘러가서 뒤에 있는 세네 문제를 찍으면서 1등급을 평소 모의고사에서 봤던 학생들도 수능에는 3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고3 학생들 중에.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원탄쌤 강의를 안 듣고 다른 뭐 쌤 강의를 듣거나 혹은 이제 다른 이제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는 선생님들 강의를 듣는 거는 4등급 학생 이하에서는 크게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 뭐 1등급, 2등급 지금 받는 학생들은 워낙 시간이 잘 관리된 학생들은 예,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은 3, 4등급 혹은 4, 5등급 이렇게 받는 학생들은 분명히 시간 부족에 문제가 있고 그런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끌 수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끝낼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 만들었던 선생님들은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직접 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3,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반드시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예,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쌤들을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원탁쌤이 제시하는 방법. 예, 제시하는 방법은 첫 번째. 2번 봐도 답을 못 찾는 문제는 찍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봐도 답을 못 찾는 문제를 굳이 풀겠다고 아주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그런 학생들은 수능에서 정말 크게 베리고 크게 떨어져서 점수 가락해서 재수하는 길입니다. 절대 수능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 봐도 답을 못 찾는 문제는 찍고 넘기고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 자, 근데 수능에서 이제 원탑생이 분석을 해보니까 수능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지 보니까 특히 비문학 지문 중에서 경제지문, 물리지문이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경제지문, 물리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평소보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이제 문제를 처음부터 쓰기 풀고 어법 풀고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파트가 나왔는데 비문학 파트 넘어가는데 경제지문, 물리지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문을 가장 마지막에 푸시기 바랍니다. 경제지문, 물리지문을 그때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문학 다음으로 가장 마지막에 푸셔야 학생들이 시간 부족에 대해서 크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문, 물리지문, 수능의 경제지문, 물리지문은 가장 마지막에 풀자. 그리고 두 번 봐도 답을 못 찾는 문제는 반드시 찍고 넘어가자. 자, 그리고 답 중에 학생들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모르는 답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학생들이 이 말이 있는 거는 같은데 이 말이 이 말이야? 이 말이 맞아 틀려? 이건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들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세모치고 뒤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 답들을 세모치고 그런 이제 1번에서 만약에 이 답이 이거는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이 말이야? 이걸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많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1번을 세모치고 2번, 3번, 4번, 5번을 뒤에 보시면 됩니다. 뒤에 답 중에서 정말 확실한 근거, 정말 단어 근거가 확실히 있거나 혹은 단어 근거가 확실히 없다 혹은 단어 반대다 이런 답들이 보일 겁니다. 예, 그런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굳이 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쓰실 게 아니라 세모를 치고 뒤에 답들 정말 확실한 근거가 더 있는 답들 이런 답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답이 없다 이러면 세모 친 게 정답이 되겠죠. 예, 굳이 거기에 중간에 시간을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강사나 이제 대부분의 쌤들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원탑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자, 국어에서 확실한 근거로 정답이 나오면 5번까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5번까지 다 읽죠. 하지만 5번까지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로 정답이 나왔으면 1번이나 2번에서 정답이 나왔다면 5번까지 안 읽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원탑쌤처럼 이렇게 말하는 강사나 쌤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고력에 의존하여 국어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나는 1번이 정답인 것 같아. 이래도 이거는 사고력에 의존한 답이기 때문에 100% 확신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5번까지 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게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푸는 패턴인데 원탑쌤의 그 문제 푸는 패턴은 단어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가 진짜 있으면은 이건 100% 답이 되고 단어가 없거나 단어 반대면 이건 100%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단어 근거가 나오면은 이거는 뒤에 답들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100% 정답이기 때문에 뒤에 답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력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뒤에 것까지 봐야 되지만 단어의 근거에서 이 단어가 확실하게 단어가 있고 없고의 근거에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확실한 근거가 보이기 때문에 이건 100%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답까지 안 봐도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도 물론 시간 재서 푸는 연습 하셔야 돼요. 예, 평소에도 시간 재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파트별로 보자면은, 쓰기 파트는 1분. 자, 쓰기 한 문제당 1분. 지금 국어에서 쓰기는 10문제. 그러니까 10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기를 어떻게 10분 안에 10문제를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원탑쌤한테 이렇게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은, 이제 2주 만에, 예, 단 2주 만에 모든 그 쓰기 파트 문제 10문제 10분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10분이 채 안 걸려요. 한 뭐 7분, 6분 이 안에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쓰기 파트를 그러면 한 문제를 10분 안에 푸느냐? 10문제를 10분 안에 푸느냐? 자, 이 쓰기 파트에서 원탑쌤이 설명을 하겠지만은 쓰기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실한 근거 정답이 나오면 5번까지 안 보면 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면 뒤에 정답을 안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학생이 그럴 겁니다. 자, 쓰기 파트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문을 먼저 읽죠. 본문을 먼저 읽죠. 근데 원탑쌤의 강의는 쓰기 파트는 본문을 먼저 읽을 필요가 없다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먼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쓰기 파트는. 자, 문제를 먼저 보세요. 문제를 먼저 보고 자, 답에서 중심 단어를 체크를 합니다. 중심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고 그 중심 단어가 적절한 것은 있는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건 중심 단어가 근거가 없는 거. 예,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을 먼저 읽지 않고 이제 답을 먼저 보고 그 답들의 중심 단어를 체크를 하고 그 중심 단어가 있고 없고를 본문에서 찾아가는 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줄어듭니다. 굉장히 빠르게 쓰기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쓰기 파트에서 자세하게 원탑쌤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법 파트. 어법은 지금 원탑쌤이 2분을 적어놨지만 2분이 채 안 걸립니다. 자, 원탑쌤 그 국어의 비법 이제 모든 그 5개년 최근 5년 동안 나왔던 모든 어법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법은 그 국어의 비법 그 개념을 다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면은 1분 정도, 예, 1분 30초 정도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문학 파트는 2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문제당 2분. 그러니까 지문하고 한 지문에 본문에 문제가 3개 정도 있으면은 세 문제니까 6분. 그러니까 지문을 정리하고 문제 3개까지 해서 6분 만에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한 지문에 문제가 4개가 있다. 이러면은 8분. 예, 지문 정리하고 문제 푸는 데까지 8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쓰기랑 비슷합니다. 시를 먼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예, 문제를 먼저 보시고 예, 답에서 중심 단어 예, 이제 문학 파트에서 어떤 문제 출제자들이 어떤 문제 출제자들이 문학 파트에서 주로 내는 중심 단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중심 단어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단어가 시에서 있고 없고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단어가 시에서 뜻하는 바를 찾으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시 파트는 한 문제당 1분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 희곡 예, 수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산문 파트 또한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원탑쌤의 5단계 정리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시고 예, 거기에 의하여 문제를 한 문제당 2분 안에 푸시면 됩니다. 자, 원탑쌤이 오늘 예, 수업은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그 강의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성적이 낮은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성적이 낮은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원탑쌤 강의 잘 들으시고 예, 하시면 성적 반드시 오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원탑쌤과 함께 끝까지 갑시다. 파이팅 합니다.